시사 매거진 제주, 오늘은 교계 현안을 다루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환경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정리해보고요. 또 올 한 해 제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탐나교회 민경민 목사를 만나봅니다. 자, 시사 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환경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전쟁 보면 예나 지금이나 주변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전쟁은 환경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동맹 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략이 이제 통하려면 겨울 날씨가 좀 많이 추워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올겨울에 한국이랑 미국은 좀 한파가 닥친 반면에 유럽은 지금 그 어떤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이 감소했고요. 이 덕분에 유럽은 그만큼의 에너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주려고 했던 그런 전략, 피해를 주려고 했던 전략에 유럽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은 생각보다 별로 춥지가 않은가 봐요. 네, 유럽 쪽이 지금 이번에 1월 1일에 1940년 이래로 가장 따뜻한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네. 그리고 작년 2022년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따뜻했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겨울뿐 아니라 작년 여름, 또 작년 가을도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 천연가스 의존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네,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소비되는 가스의 40%를 공급해 왔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유럽 27개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가스 요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에게는 일종의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예년보다 이 따뜻한 겨울이 오는 바람에 천연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려던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스 가격은 아직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깝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을 얼어붙게 만들려고 했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뿐 아니라 이제 오히려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에너지가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소 차원에서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도 이제 부족한 천연가스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가스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 또 다른 석유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좀 비싼 값에 판매해서 이 기간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딜레마이죠. 그렇네요. 자, 현대 전쟁 외에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쟁 때 지리적 특징이나 이 기후적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옛날보다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일기예보는 없었지만 전통적인 어떤 생태 지식 가지고 날씨의 변동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이용해서 전략으로 이용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좀 그거를 넘어서서 기후변화 때문에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전과 달리 이제 기후가 전략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후가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기후 변화가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원 세 가지를 보통 식량, 물, 음, 에너지 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물 부족, 토지 부족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것에 이어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또 같은 강을 수원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정치적인 분쟁이나 전쟁의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면 물, 식량, 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민족 간 이 분쟁이라는 것이 더욱 요즘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가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 기후가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간이 진보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왔는데, 이제 기후변화를 직면하고 보니까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기는커녕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제대로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서도 전쟁과 환경이 관련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구약 시대는 지금과 달리 환경 문제가 없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당시에도 환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공장, 뭐 오염시설 이런 거 없었을 텐데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전쟁 때 특히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음,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마차, 전차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소비됩니다. 무기 만들기 위해 금속도 생산해야 되고 뭐 쇠를 달구어서 무기 만들려면 또 많은 목재가 소비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나무가 많이 사라지고 또 나무가 없어지면 토양의 유실이 심해지면서 식량 부족, 산사태, 가뭄, 홍수 이런 재해에도 취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과 환경 파괴의 영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멸망한 결정적 이유도 이제 여기서 찾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음,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다 이런 표현은 자주 보셨을 텐데요. 네.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전쟁 물자 공급 때문에 무리한 벌목을 하거나 또 적의 침략으로 인해 모든 게 불타고 또 적들이 침략을 해서 땅을 못 쓰게 하려고 소금을 뿌려서 못 쓰게 만드는 일도 있었는데요. 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진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 생태계 시스템 안에는 모든 뭐 동물, 식물,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쟁 때문에 나무 사라지고 뭐 토양도 유실되고 이러면서 생태계에 있는 그 균형이 깨지면서 땅이 가지고 있는 지력도 약해지고 또 땅의 그 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밸런스 같은 것들도 이제 무너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이사야 2장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평화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전쟁으로 낭비되고 있는 자원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부문에서 이제 지출되는 예산도 세계적으로 엄청나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평화를 추구하되 인간 사이의 평화를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